지난번에는 상태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비동사에 보통 형용사를 결합해서 어떤 상태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죠. 자, 오늘은 동작 동사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말과 영어 둘 다 문장의 처음 시작은 주어로 시작하죠.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인 주어로 시작하는데,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가장 문장 끝에 옵니다. 하지만 영어는 거의 항상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어로 말을 할 때 일단 주어를 던지고 그 다음에 거기 알맞는 동사가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걷는다. I walk. 바로 던지면 되죠. 그는 공부한다. He studies. 주어가 he, she, it. 3인칭 단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he, she, it 계열들은 동사에 s나 es를 붙입니다. He studies, she sleeps 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동작의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동작의 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죠. 동작의 대상이 있는 경우는 주어, 동사 다음에 동작의 대상, 목적어가 나오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자기에서부터, 즉 주어에서부터 그 다음 동작, 동사가 나오고 그 동작의 대상, 목적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예를 들어서 내가 세수를 한다 라고 할 때도 우리나라 말은 내가 세수를 한다. 동사가 한다로 맨 끝에 나오지만 영어는 일단 I, 주어 다음에 wash, 동사부터 던지죠. 그리고 그 동작의 대상인 my face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I wash my face. 자, 또 그는 버스를 탄다. 우리나라 말은 그는 주어가 나오고 버스를 그 다음에 탄다. 탄다라는 동작이 맨 나중에 나오죠. 하지만 영어는 he 다음에 takes, 동사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he takes a bus 이렇게 되죠. 자, 그녀는 신선한 공기를 쐰다. 우리나라 말 역시 쐰다라는 동사가 맨 끝에 나오지만 영어는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she gets, 우리나라 말로는 쐰다지만 영어에서는 get을 써서 get some fresh air. She gets some fresh air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작 대상 뒤에 뭔가 더 추가적으로 할 말,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것이 문장 맨 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내가 걷는데 아침에 걷는다 하면 I walk in the morning. 네, in the morning이라는 시간대를 나타내는 표현. 네, 문법적으로는 전치사구라고 하는데요. 맨 끝에 이렇게 옵니다. He studies at the library.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at the library라는 전치사구가 가장 문장 끝에 오게 되죠. 그녀는 침대에서 잔다 라고 할 때 she sleeps 하고 그 다음에 침대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in bed. 장소와 시간을 같이 얘기할 때는 보통 장소가 먼저 나오고 시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I walk in the park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공원에서 걷는다 라는 뜻이죠. in the park, 공원에서 라는 장소의 표현이 먼저 오고 in the morning, 아침에 라는 시간적 표현이 그 다음에 왔죠. She sleeps in bed at night. 그녀는 밤에 침대에서 잔다 라는 뜻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침대에서 in bed, 그 다음 at night, 밤에, 장소, 다음 시간이 오고 있죠. He studies at the library in the daytime. 그는 낮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라는 뜻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라는 장소 표현이 먼저 오고 in the daytime, 낮에 라는 뜻이죠. 시간이 뒤에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작의 대상이 있을 때도 그 뒤에 장소,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I wash my face in the bathroom. 뒤에 동작의 장소뿐이 아니고 동작의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He takes a bus to work. 거기에 시간을 붙여주면
He takes a bus to work in the morning. 뒤에 이유 같은 것도 나타낼 수 있죠. I like her because of her warm personality. 이렇게 다양한 전치사를 이용한 전치사구가 문장 맨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전치사구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서 부사구라고도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동사를 꾸며주는 것을 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구가 역할로 볼 때는 부사구입니다. 이 부사구는 사실 위치가 그렇게 옮겨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In the morning, I walk in the park. At night, she sleeps in bed.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표현이 문장 맨 앞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작의 대상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2개가 있는 구문이 있습니다. 사형식 구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런 구문들은 이 동사가 주로 주는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수요 동사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주는 뜻. give, send, offer, show, get, buy, make. 사실 많은 동사들이 사형식 동사에 해당합니다. 주로 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주는 대상에게 해당하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I gave my friend a gift. 그러면 여기에서 my friend가 에게 해당해서 내 친구에게 a gift, 선물을 주었다. 나는 내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가 되죠. 물론 에게 해당하는 표현을 맨 뒤로 보내서 아까처럼 전치사구, 부사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쓴다면 I gave a gift to my frien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선물을 주었는데 그 대상이, 즉 방향이죠. to my friend, 내 친구에게 이렇게 됩니다. He sent her some flowers. 그는 보냈죠. 누구에게? her, 그녀에게. some flowers, 꽃들을. 물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He sent some flowers to her. 가능하죠? She showed me some photos. 그녀는 나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She showed some photos to me. 자, 이런 식으로 대상을 뒤로 빼면 to 다음에 명사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맨 뒤에 장소나 시간 또는 이유 이런 다양한 부사구들을 위치시킬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같이 영어 문장의 기본 순서를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